유튜브랑 블로그 총 8개 돌려보니까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오늘은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황당한 것들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해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3개 그리고 블로그 5개, 이제 최근에 하나 더해서 6개까지, 그러니까 9개네요 사실. 블로그는 15년차, 유튜브는 4년차가 됐네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손대기 쉬운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런데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유튜브와 블로그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이런 게 좀 황당하다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블로그 할까 유튜브 할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유튜브와 블로그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은 유튜브는 영상을, 블로그는 글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두 플랫폼 모두 정보 전달이나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팁이나 지식을 공유하기에 좋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홍보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와 블로그 모두 또 유료 광고를 붙일 수 있죠. 유튜브는 애드센스 그리고 블로그는 애드포스트에서 광고료가 지급되고요.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익화를 조금이나 할 수 있다는 게 또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글이든 영상이든 클릭률이 높은 것은 자극적이거나 유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속해져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둘 중 하나 중에서는 자극적인 게 더 조회수 높게 올라가지만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유용한 것, 이게 훨씬 좋죠.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또 길게 갈 수 있는 글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귀한 시간을 들여서 글을 읽든 영상을 보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가치를 제공해야 해요. 그래야 체류 시간이 올라가는데 두 채널 모두 체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류 시간이 길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영상을 계속 그리고 글을 계속 상위로 올려주니까요.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은 영상과 글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흐름을 전반적으로 익히거나 팁을 전달받을 땐 영상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 안에서 이 부분만 알고 싶다고 했을 땐 영상보다는 텍스트화 되어 있는 블로그 글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컵케이크를 만들 때 얼마치를 계량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블로그에서 컵케이크 계량이라고 검색해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영상을 클릭해서 볼 때는 그 영상의 어느 부분에 그 계량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채널의 크기 또한 다릅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보는 플랫폼이고요. 네이버는 국내에서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홍보하거나 판매하고 싶은 것이 국내에서만 유용하다면 네이버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더 큰 물에서 좀 놀아야 되는 거면 유튜브 플랫폼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블로그랑 유튜브를 제가 운영해보면서 느꼈던 또 좋은 점과 황당한 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죠. 좋은 점은요,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나쁜 점을 다 상쇄할 만큼 크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점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사업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죠. 노마케터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사업은 내가 키운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많은 정보들도 내가 내 사업을 무자본 창업이든 유자본 창업이든 소자본 창업이든 하실 때 도움이 되시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인드 세팅에 대한 것도 내가 내 사업을 키울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잘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체험단 혜택이에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체험단으로 간접 수익 낼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수익형 블로그로 몇 천만 원치 혜택을 봤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도 해보면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되게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제안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다니TV 잉클에서 연락이 와서 블로그 강의도 찍게 되고 미리 캔버스 강의도 찍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강의를 계속 찍어 주십사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어서 저랑 같이 챌린지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하시고 되게 즐겁게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를 안 했으면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수익화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또 전자책도 만들 수 있었고, 전자책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또 수익화로 이루어지고 컨설팅으로 넘어오고, 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관계의 확장이에요. 정말 재밌는 게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국내에 계신 분도 많지만은 중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프랑스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외국에 계신 이제 한인분들도 같이 하시거든요. 이런 관계가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중국에 계신 분이랑도 소통할 수 있고 프랑스에 계신 분이랑도 소통할 수 있고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블로그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글을 일기장에 쓰고 있었다면 이런 관계가 확장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 글을 보지 않겠죠. 저만 보겠죠. 저만 혼자 몰래 보는 책이 됐겠죠. 하지만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과 이렇게 좋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5번째가 신뢰감 형성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감이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활동한 이력이 전혀 없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기록이 없다면 믿을 수 없겠죠. 저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길을 정말 걷고 있네. 이대로 진행을 해서 수익화를 했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마케터스에도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제 블로그 유튜브에서 운영해서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 글을 많이들 또 보시고 유튜브도 또 같이 보시고 이렇게 지금도 시청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상담 시에도 채널 URL을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면 거기서 쭉 내용을 보고 상담을 하시니까 훨씬 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내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해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복제하고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밥을 먹는 시간에도 여행을 하는 시간에도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일을 하는데 돈도 안 받아요. 월급도 안 받아요. 진짜 감사하지 않나요? 요즘에 인건비 진짜 비싸잖아요. 하지만 내가 복제해놓은 나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블로거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한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음과 양을 다 말씀드려야 더 훨씬 이해가 빨라지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순 없죠. 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구더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돼요. 구더기예요. 얘는 그냥 덜어내면 돼요. 하지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 전달 콘텐츠를 올렸을 때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댓글로 원하는 부분만 물어보시거나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에게 맡겨둔 것처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런 전화도 제가 받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화 드리는데 이 다음 편 어디서 봐야 되죠?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서. 거기 이제 번호를 어떻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연달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서 어디에 뭐를 누르셔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핸드폰을 잘 못 만져서 그 다음 편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지만 이제 저는 하나고 그런 식의 연락은 정말 많이 오겠죠. 이건 예시로 하나를 들어드린 거고요. 댓글로 남겨지는 황당한 질문들은 뭐 수도 없어요. 오늘도 이제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꼭 그 서비스 센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그인이 안 된다라든지 아이디 생성이 안 된다라든지 빨리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런 촉구하는 댓글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 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써놓은 건데 내가 써놓은 대로 했을 때 뭔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억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글을 쓰시는 분,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겠죠.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을 순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할 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하나하나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이 좋아하시고 한 분이 안 좋아하신다면 그 한 명 정도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스르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계속 하는 것은 단점이 1이라면 장점은 100이기 때문이고요. 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극이 팍팍 되네요. 당장 시작해야겠어요. 이런 식의 댓글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견으로는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우선 블로그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고요. 이후에 블로그 익숙해지시면은 원소스
멀티유징으로 유튜브까지 넘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려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이 귀찮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남과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 남들처럼밖에 못 사는 거 아시죠?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남들이 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씩은 도전해 가면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랑 유튜브 말이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